전주, 고목의 향기와 묵은 먹향이 뒤섞인 고요한 골목에 지심이라 불리는 공방이 있습니다. 종이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고은하 장인은 평생을 종이와 교감하며 살아왔습니다. 당나무 껍질에 검게 물들고 잿물에 단단해진 그녀의 손은 그 자체로 수십 년의 세월을 말해주는 하나의 역사책입니다. 그 손은 천년의 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의 진정한 친구였던 그 무심한 시간이 이제는 야속하게도 그 주인을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안개가 은하의 정신 속으로 스며들어 기억에 뚜렷했던 선들을 하나둘 무심하게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이제 단 하나의 마지막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녀의 스승이자 아버지가 평생을 바쳤으나 끝내 완성하지 못했던 전설의 한지, 천년지를 재현하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지심의 창호지를 뚫고 들어온 햇살이 공방 안을 가득 채운 수증기 속에서 춤추는 먼지, 알갱이들을 환하게 비춥니다. 고은하 장인은 거대한 나무통 앞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끓어오르는 당나무 섬유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이 그녀의 옅은 숨결과 뒤섞여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고 신중하며 마치 잘 짜인 의식처럼 40년 넘게 다듬어진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애써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거운 섬유지를 건져 올릴 정확한 순간을, 나무 방망이로 그것을 두드려 섬유를 풀어낼 정확한 힘의 강약을, 그녀의 머리가 아닌 그녀의 몸이, 그녀의 손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 삶의 운율이며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고요한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운율은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불협화음으로 인해 조금씩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방 한쪽 구석에서는 그녀의 마지막 제자 강민준이 스승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가운 도시의 빌딩 속에서 숫자를 다루던 그의 젊은 에너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이 고즈넉한 공방에서 어딘가 어색하게 겉돕니다. 그는 묵묵히 바닥을 쓸고 독한 잿물을 준비하면서도 그의 눈은 잠시도 스승에게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눈빛에는 스승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날카로운 걱정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는 스승이 잠시 멈칫하는 것을 봅니다. 늘 쓰던 도구 위에서 맴도는 그녀의 손. 그 도구의 이름이 순간 기억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가 대나무 발을 집어 그녀의 손이 닿기 쉬운 곳에 가만히 놓아둡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침묵은 스승의 그 짧은 당혹감과 수치심을 가려주는 유일한 방패입니다. 천년지는 그저 평범한 한지가 아닙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것은 삼배처럼 질기면서도 비단결처럼 부드러워 거센 물과 뜨거운 불에도 능히 견뎌내며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역사의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고 전해집니다. 은하의 아버지는 그것을 재현하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연구로 빼곡한 낡은 일지들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종이의 핵심, 황수라 불리는 특별한 잿물의 마지막 핵심 재료만은 끝내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은하는 그 해답이 낡은 일지 속 글자가 아니라 바로 그녀 자신의 손, 그녀의 기술 깊은 곳에 묻혀있는 희미한 기억 속에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미처 찾지 못한 그 마지막 조각은 오직 아버지가 물려준 이 손으로만 찾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민주는 현대적인 방식을 선호합니다. 그는 스승의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종이를 연구하는 보존협회에서는 이미 여러 차례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현대적인 화학 결합제, 종이를 훨씬 손쉽게 강화하고 이렇게 힘겨운 고투 없이도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 이야기를 꺼내보지만 은하는 그저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입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끓어오르는 당나무 통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에게 그런 화학 약품을 쓴다는 것은 평생을 바친 한지에 대한 배신이자 아버지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종이에는 결코 마음이 담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난한 고군분투의 과정, 자연에서 얻은 순수한 재료, 그리고 인간의 정직한 손길. 그것이 바로 이 공방의 이름인 지심이자 종이의 영혼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부터 은하의 진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흘러 시간의 경계가 무의미해질 무렵, 공방은 온갖 약초와 나무 타는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일지에 적힌 수백 가지의 재료들을 하나하나 다시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산의 전기라 불리는 소나무 재를 태웠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불을 지펴 얻은 귀한 재로 잿물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매번 하던 대로 새끼 손가락을 잿물에 살짝 담갔다가 혀끝에 대어봅니다. 그 성질을 시험하는 위험천만하고도 가장 원초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소나무 재로 만든 종이는 너무 뻣뻣하고 바스러지기 쉬웠습니다. 그것은 강인함이 아니라 부러지기 쉬운 오만이었습니다. 천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다음은 볏짚재였습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녘에서 민준이 직접 구해 온 볏짚입니다. 황금빛 들판의 따뜻한 냄새가 공방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볏짚재로 만든 잿물은 너무 무르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종이는 햇빛 아래에서 누렇게 변색되었고 작은 힘에도 쉽게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유연함이 아니라 그저 나약함일 뿐이었습니다. 은하는 젖은 종이장을 제 손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오래된 고서에서 익었던 동백꽃잎까지 태워보았습니다. 겨울에도 붉게 피어나는 그 강인한 생명력에 기대를 걸어본 것입니다. 꽃잎은 곱고 부드러운 재가 되었지만 그 잿물은 당나무 섬유를 하나로 묶어주지 못했습니다. 실패가 거듭될수록 그녀의 마음속 좌절감은 둑을 넘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녀는 무거운 나무 방망이를 들다가 그만 손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민주는 놀라 달려왔습니다. 은하는 그저 떨리는 제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기억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믿어온 손의 감각마저 무뎌지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려워하던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날 오후 안개가 유난히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은하는 자신이 왜 마당에 서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손에는 방금 막 건조대에서 떼어낸 아직 온기가 남은 한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종이를 만든 기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저 아이처럼 순수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공포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끔찍하게도 고요한 그 1분 동안
민주는 그녀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낯선 젊은 남자가 되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고 늘 아침마다 그랬듯이 스승을 향해 깎듯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제자 강민준입니다. 오늘도 스승님께 배울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 익숙하고도 나직한 목소리에 천천히 안개가 걷혔습니다. 은하의 눈에 돌아온 총기와 함께 공방의 그 어떤 날카로운 도구보다도 더 아프게 베이는 듯한 깊은 수치심이 어렸습니다. 그날 밤 은하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어버린 손가락을 움직여 아버지의 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모든 글자를 통째로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처음 읽는 사람처럼 한자 한자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아버지의 실패와 고뇌가 얼룩처럼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종이는 산의 불을 머금어야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은하는 문득 굳은 살이 박이고 뒤틀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느새 그녀 아버지의 손을 그리고 할아버지의 손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섬광 같은 깨달음이 그녀의 흐릿한 정신을 관통했습니다. 기억은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답은 아버지의 일지에도 산의 나무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손, 그녀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은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공방 뒤편, 민준이 스승님의 것이라 감히 손대지 못하고 거의 청소하지 않는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지난 40년간 그녀가 실패작이라 부르며 치워두었던 수백 장의 종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거대한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두꺼웠고 어떤 것은 너무 얇았으며 또 어떤 것은 흠집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에게 그것들은 그저 재활용되어야 할 실패한 종이 더미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은하에게 그것들은 그녀의 40년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교훈이자 그녀 삶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중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도 더 전에 깊고 푸른 쪽빛 염색을 완벽하게 해보려 애쓰다가 실패했던 종이었습니다. 종이를 만지는 순간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쪽물 항아리의 감촉, 살을 내는 듯 따가웠던 염료의 고통, 그리고 마침내 원하던 색을 얻었을 때 그 짧았던 희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늘 떨리던 그녀의 손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문간에서 숨죽여 이 광경을 지켜보던 민준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은하는 일지를 보고 있지도 새로운 재료를 시험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삶는 용도가 아니라 오직 태우는 용도로만 쓰이던 구석의 작고 차가운 아궁이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패작 더미, 40년의 세월과 땀과 좌절과 환희가 담긴 종이들을 안아들었습니다. 민주는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스승님이 평생을 바친 작업물, 스승님의 역사 그 자체를 지금 막 태워버리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차마 스승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고은하는 흔들림 없는 손으로 자신의 역사가 담긴 종이들을 한 장 한 장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모두 태웠습니다. 분노나 좌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정중하게 태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새로운 형태로 변형시키고 있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궁이 속에는 40년간의 실패가 남긴 부드럽고 눈부신 회백색의 재 한 줌만이 남았습니다. 은하는 그것을 쓸어 모으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말한 산의 불이었습니다. 화산의 불이나 숲의 불이 아니라 한 인간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열정과 실패라는 일생의 산, 그 안에서 타오른 마음의 불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특별한 재를 맑은 물과 섞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담갔다가 혀에 대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버지의 일지에도 없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안개가 거친 듯 맑은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기억은 완벽하게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 자신의 과거의 맛이었습니다. 마지막 공정은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은하와 민주는 이제 스승과 제자가 아닌 하나의 마음을 가진 장인이 되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그녀 삶의 재가 고스란히 녹아든 통에서 함께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종이가 물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듯 영롱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건조대에 널었을 때 거기에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한 장의 종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얇았지만 민주는 그것을 만져보지 않고도 그 안에 담긴 질긴 강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달빛처럼 창백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열정이 담긴 내면의 따뜻함이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은하는 마침내 완성된 마른 천년지 위로 자신의 거친 손을 쓸어보았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그녀의 정신은 티끌 하나 없이 완벽하게 맑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망각을 물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기억보다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영원한 기록을, 불멸의 기억을 창조해낸 것이었습니다. 저녁해의 마지막 광선이 공방을 비출 때 천년지는 공방의 중앙에서 홀로 그 빛을 받고 고요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증거이자 고은하라는 장인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잉크가 아닌 섬유와 땀과 그리고 마침내 타올랐던 실패의 재로 쓰인 그녀의 자서전이었습니다. 민주는 마침내 스승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합니다. 그는 그저 스승을 안타까운 과거의 망각으로부터 구하려 애썼지만 스승은 오히려 자신의 기술과 삶 그 자체를 통해 사라져가는 과거를 영원으로 구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완성된 종이에 조심스럽게 손을 대어봅니다. 종이에 생명을 불어넣은 그 수많은 실패들의 따뜻함이, 그리고 스승의 강인한 마음이 그의 손끝으로 고스란히 전해져 옵니다. 고은하 장인은 창가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평생을 무언가를 쥐고 두드리고 만지던 그녀의 손이 마침내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무릎 위에 편안히 놓여 있습니다. 내일이면 어김없이 안개가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얼굴이, 제자의 이름이,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마저 다시 흐릿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 속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마음을 이미 전수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제자는 더 이상 서툰 기술을 배우는 소년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이어갈 유산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저 종이는 이제 1000년을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기억을 세상에 묵묵히 전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우리이게 만드는 것은 한순간의 완벽함이나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을 바쳐 겪어낸 그 모든 아름답고 진심 어린 실패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실패들이야말로 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는 것을 저 천년지는 고요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